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 수업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온라인 강의 시작할게요. 자, 2020년 진로 수업은 미래 탐구와 나의 진로를 연결하는 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로서 진로 개척에서 미래 탐구가 왜 중요한지 한번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은 미래 탐구하는 활동이 나의 진로 개척의 기초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당연한 얘기지만 한번 새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관심을 가진 미래는 뭐냐? 자,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대표적인 게 이제 인공지능 AI입니다. 다음에 합성 생물학, 뭐 생소한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맞춤형 아기와 관련된 분야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 되게 심각하죠. 기후변화, 지금 남극북극 얼음 다 녹고 있죠. 자, 지금까지 요 네 개는 지구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 미래이고요.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는 지구적 상황이지만 우리나라가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죠.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미래도 있겠죠. 대학, 나 어느 대학 갈 거냐, 이번에. 취직, 뭐 대기업 갈 거냐, 뭐 할 거냐, 창업할 거냐, 군대, 남자 같은 친구들은 이제 군대 걱정 많이 하죠. 다음에 결혼, 요새 뭐 3포 세대라서 뭐 결혼 생각 안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역시 생각하는 친구들도 역시 또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짧은 미래도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개학으로 인해서 중간고사 어떻게 준비할 거냐, 뭐 이런 고민들을 할 수도 있죠. 다음 건강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게 나의 항체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뭐 튼튼하게 할 거냐, 이런 고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은 하나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야 하나를 선택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고민했던 내용을 100자나 200자 정도 이렇게 작성해서 친구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체킹했다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그동안 여러분이 탐구한 거, 뭐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을 나는 읽었었다. 그 책은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다. 실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 한 600페이지 되는 책인데요. 이게 2005년에 나온 책입니다. 레이 커즈와이는 여러분 잘 모르는데 MIT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고요. 미국에서 제2의 에디슨이라 불리는 발명가입니다. 그러면서도 미래 예측가고요. 미래를 예측해서 아주 적중률이 높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61세인가 2세 때 구글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엔지니어로 이사가 되는데 그래서 하는 일이 뭐냐. 구글에서 번 돈의 4분의 1은 인공지능에 투자하거든요. 그 투자 총책임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인공지능 하는 기업들을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해서 성공한 게 구글 딥마인드고 걔네들이 2016년에 알파고를 들고 와서 우리나라 이세돌과 싸워서 이겼죠. 그래서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각인을 시켰던 사람이 바로 레이 커즈와이입니다. 그 사람이 쓴 2005년에 쓴 특이점에 온다는 책에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요. 2029년이 되면 앞으로 이제 9년 뒤죠. 인간과 똑같은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등장한다. 인공지능은 크게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있어요. 알파고는 약인공지능이고 강인공지능, 즉 29년에는 이제 감성을 지닌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45년이 되면 이제 초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에서 봤었던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애들이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적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 관심 분야 말고 또 다른 데 관심 있다면 여러분이 특별히 따로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내용을 여기에 100자, 200자 정도 쭉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자, 검은 백조와 나의 진로. 자, 검은 백조. 원래 백조는 하얀 흰 백자에다가 새 조자잖아요. 하얀 새예요. 예. 근데 이제 우아하게 생긴 흰 백조가 갑자기 호수에 있는 게 아니고 검은 백조가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블랙걸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투자 전문가 나심 탈레브가 쓴 책에서 유래하는 건데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미래가 갑자기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되게 당황하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2001년에 9.11 테러가 발생해요. 그래서 비행기로 미국 뉴욕의 쌍둥이 빌딩을 그냥 공격해버리죠. 그래서 쌍둥이 빌딩이 그 자리에서 그냥 무너져버립니다.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TV에서 봤을 때요. 그 당시에 영화 새로운 영화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건 진짜 영화 감독들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이런 것들. 다음 일본의 후쿠시마 이렇게 원전 폭발하고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입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사진 한 장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최근 일본 도쿄의 상황을 보여주는 사진이에요. 지금 일본이 코로나 늦장 대처에서 아베 많이 욕먹고 있죠. 그래서 일본이 지금 도쿄가 패닉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있는 제 친구가 보내준 카톡 사진인데요. 그 카톡 사진을 보면 일본이 그냥 진짜 사재기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이게 휴지예요. 휴지가 없습니다. 휴지하고 마스크의 원재료가 똑같다라는 이 소문이 가짜 뉴스죠. 이게 돌면서 사람들이 이게 다 사재기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휴지를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도쿄의 유명한 백화점입니다. 백화점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 화장지를 다 훔쳐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백화점에서 이 자물쇠를 잠가 놓은 겁니다. 일본은 이런 나라 아니에요. 정말 얘네들은 속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절대 남의 물건 훔치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훔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일본 사람들도 자기네들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이런 게 예측할 수 없는 미래예요. 이 블랙스완입니다. 스완.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진로 입장에서 혹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한번 여러분도 작성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교사잖아요. 제가 한번 블랙스완을 한번 고민해 보면 이런 거. 앞으로 교사가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 늘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계약했잖아요. 저는 교사들 입장에서 저 개인적으로 교사이다 보니까 상당히 위기입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교사가 이제 앞으로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아주 성공적으로 정착하면 이제 학교에 교사들이 많이 필요치 않아요. 한두 명의 과목별로 한두 명의 교사만 있으면 되고 심지어요. 전국에 있는 교사가 없어도 돼요. 인공지능 교사가 나오는 거고 어느 교사가 강의를 훌륭하게 올려서 그것을 다 연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더 이상 안정적인 직장이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측하면서 나는 이제 대학 무슨 과 갈 거냐, 사범대 갈 거냐 할 때 실제로 고민이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3D 프린터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날이 언제쯤 올까? 이 고민도 상당히 이제 많이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거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제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한 2, 3년 전에 중국에서 이미 3D 프린터로 집을 지었어요. 만약에 이게 집 짓는 게 이제 가능하다면 아파트 짓는 것도 가능할 테고요. 그래서 엄청난 프린터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재건축하려면 한 5년 정도 걸리는데 그 아파트를 6개월이면 다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경비가 엄청나게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아파트 가격 폭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음에 세 번째, 미국이 망해서 달러가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없을까? 뭐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요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지금 폭망했어요. 거의 뭐 경제 공황입니다. 1929년 대공황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공황이 발생해서 지금 웬만한 기업들 좀 있으면 망해가지고 도산할 기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연준에서 걔네들 다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그 돈 막 살려주고 엄청 찍다 보면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조각이 되는 날도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패권이 이제 다른 나라로 바뀔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블랙스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래를 각자 상상해 봐야 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 진로 입장에서 한번 그런 거 한번 적어서 친구들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미래 예측과 나의 진로. 이 괄호에는 여러분의 진로를 쓰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건축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면 여기에 건축 디자이너 쓰세요. 각자 여러분의 진로를 쓰고요. 이 입장에서 탐구해 보는 거죠. 두 가지 차원으로 해봅시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있고 아까 블랙스완처럼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차원을 다 대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예측할 수 있는 것. 자, 이것은 유엔에서 예측한 겁니다. 2040년 평균 나이, 이게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건데요. 평균 나이가 높으면 그 나라 저출산 고령화 상태가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전 세계 부동의 1위는 일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아주 심각하죠.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제 2040년이 되면 평균 나이가 51.5세 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9위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 심각하지만요.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제 2040년이 되면 드디어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음에 2050년이 되면 이제 일본이 2위로 떨어져요. 드디어 한국이 일본을 제쳐서 이깁니다. 1등이 됩니다. 53.9세가 되는 거죠. 기뻐요? 예,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1등이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죠. 이게 예측이 됩니다. 거의 이제 현실이 될 거고요. 이것보다 더 빨리 2050년인가 2045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참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친구들이 한참 이렇게 일할 나이인데 그때 여러분이 건축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그것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이겁니다. 만약 건축이니까 이제 집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아파트를 짓겠다, 멋있는 카페를 짓겠다, 뭐 이런 별의별 이제 생각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저출산 고령화를 생각하다 보면 미래에는 노인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53.9세고 한 3분의 1 이상은 65세 이상입니다. 그 3분의 1 이상이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 노인들을 위한 건축 이런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아주 폼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건축 디자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취직도 되고 돈도 많이 벌겠죠. 뭐 짧게는 생각해보면 지금 서울의 잠실의 롯데월드 아주 젊은 애들이 많이 가서 맨날 소리 꽉꽉 지르면서 놀고 있어요.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놀았지만 요새 안 갑니다. 공짜로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그러면 이제 점점점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해지면 그 롯데월드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냥 간단히 예측하더라도 한 15년 뒤에 되면 망해요. 망하거나 아니면 업종을 바꾸거나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겠습니까? 노인월드로 바꿔야겠죠. 그러면 롯데에서 이것을 노인월드로 바꾸는데 필요한 건축 디자이너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지금부터 노인이 좋아하는 놀이기구를 이제 건축적으로 이제 고민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결국은 먹고 살 수 있겠죠, 미래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로를 탐구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예측할 수 없는 미래도 있어요. 자, 대표적인 걸로 이걸로 한번 여러분 탐구해 봅시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제 많이 이제 팬데믹이죠. 대유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월달 혹은 빠르면 4월달에 오프라인 수업으로 학교로 안정이 돼서 다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좀 무서운 어떤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생각해 봅니다. 변종이 발생해서 더 무서운 팬데믹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이미 1918년 스페인 독감이 이제 전 세계에 유행했었잖아요. 팬데믹이었었는데 1차 유행이 있었고 2차 유행이 있었어요. 1차 유행 때도 많이 죽었지만 그다지 많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 싶었는데 다시 한 몇 개월 뒤에 2차 변종이 발생해서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1차 유행 때보다 3배, 4배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5천만 명, 심지어 1억 명이 죽었어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변종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발생 안 할 수도 있어요. 모르잖아요. 이런 게 이제 블랙스완이죠. 그러면 그것을 대비해서 건축 입장에서 나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할 거냐. 이것은 내년에 발생할 수도 있고요. 혹은 10년 뒤, 20년 뒤에 다시 새롭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그냥 단순하게 건축?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건축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식의 고민을 해보는 거죠. 다음에 진로 입장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입장에서 봐도 이런 것을 대비할 수 있죠. 이런 변종이 발생하면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면역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운동을 해야겠다. 매일 나는 푸시업 10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운동하시든지 아니면 나 병원 가면 그래도 치료해서 살려면 돈이 필요하겠다. 돈을 모아야겠다. 혹은 돈이 없다. 나 이제 우리 집 가정 우리 보면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없는 상황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래,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를 공적 의료보험 체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의료보험 체계가 아주 훌륭하다는 거 전 세계가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걸리면 치료받으려면 1억이 넘어요. 망하는 거예요. 몸은 살았지만 경제는 망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번에 치료까지 다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른데요. 결국 내는 돈은 5만 원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의료보험 체계가 좋은지 몰랐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예측할 수 없다면 이 의료보험 체계 무조건 살려놔야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그동안 의료보험을 뭐 민영화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인들 주장 되게 많았죠. 이거 말 들으면 안 되겠구나. 어쨌든 공적 의료보험 체계는 잘 우리가 유지해야겠구나. 이런 식의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개척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네 번째. 자, 오늘의 학습을 정리해 봅시다. 이 세 가지 좀 정리해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번 작성하시고요.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점, 앞으로 탐구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한테 던지는 질문 형태로 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서 활동지, 학습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교 이후에 학습과 연계해서 생기부 기록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 잘 갑시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